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많이 더우셨죠? 벌써 한여름인가 싶을 만큼 전국이 그야말로 불볕 더위였습니다. 전국 곳곳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올라갔고 일부 내륙에는 올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요. 청계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가영 캐스터,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낮에는 무척 뜨거웠는데 밤이 되면서 제법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이곳 청계천을 찾아서 차가운 물속에 발을 담궈보는 등 한여름밤의 추억도 만들고 있는데요. 반면 포항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낮 동안 데워진 열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춘천과 광주, 대구 등 내륙 곳곳엔 올 들어 처음으로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여전하고요. 휴일인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얼마나 뜨거웠는지 살펴봤더니 경기도 여주 금사면의 기온이 35.8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경주 35도, 청주도 33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도 30.2도로 때이른 한여름 날씨였습니다. 특히 오늘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는 강원 지역은 올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첫 열대야까지 올 수 있군요. 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다고 합니다. 이번 폭염 언제까지 지속되다가 누그러질까요? 네, 먼저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서요. 서울의 수은주도 32도, 모레 월요일엔 34도로 이번 폭염이 절정에 달하겠고요. 고온은 다음 주 화요일과 절기하지인 수요일 사이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꼬리를 내릴 걸로 보입니다. 시기상으로는 제주도부터 장맛비가 시작될 때인데요. 기상청은 올해 장마 전선이 예년보다 늦게 북상하기 때문에 이번 비가 장마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때이른 폭염에 곧 다가올 장마철까지 대비를 부지런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폭염은 서민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특히 전기 요금이 올라서 올해는 예년보다 냉방비 걱정이 더 큰데요.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온 주말에도 일을 하거나 남을 도우면서 구슬땀을 흘린 시민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따갑게 내리쬐는 햇볕에 어르신들은 그늘을 찾아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식수대를 찾아 물을 마셔봐도 손부채를 열심히 흔들어도 영 시원치 않은 표정입니다. 공원 맞은편, 30년 전부터 문을 열고 있는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앞입니다. 때약볕 무더위에도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모여 점심 식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많이 아프고 진짜 쓰러지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과 배식을 기다리며 북적이는 어르신들로 급식소 안은 분주합니다. 전기료가 올랐다고 냉방을 끌 수도 없습니다. 안타깝지. 벌써부터 그냥 아침부터 저렇게 에어컨 틀어제끼고 이제 뭐 전기세가 얼마가 나오든 가스값이 얼마가 나오든.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은 더욱 후끈합니다. 조리용 물을 끓이기 위해 배식 시간 내내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는 끝없이 열기를 토해냅니다. 잘 먹고 간다고 인사하는 그때 내가 보람을 느끼지. 많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잘 넘어가고 있어. 전남 나주의 한 농촌 마을. 폭염 속 비닐하우스는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생수 한 컵에 겨우 갈증을 달래면서도 미룰 수 없는 게 농사일입니다. 날이 더워도 지금 안 해버리면은 땅이 굳어가지고 일이 안 돼요. 더운데 그래도 더워도 이제 좀 참고 버튼 거죠. 달궈진 자동차 엔진과 종일 씨름해야 하는 정비사들. 요새는 이제 열자마자 일단 너무 엔진에 열이 있다 보니까 워낙 더운 것도 있고, 근데 일단 외부적으로 에어컨을 틀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뜨약볕을 온몸으로 맞으며 텁하기에 한창인 지하철 공사 현장 노동자들까지 무더위와의 본격적인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오늘 대구에서 성소수자들의 행사인 퀴어 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대구시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구시 공무원들은 행사 차량을 막아서고 경찰과 몸싸움까지 벌였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7시 대구 도심에 경찰과 공무원들이 몰려듭니다. 기동대 20개 중대를 비롯해 경찰 1,500명,
대구시청과 중구청 직원은 500명이 넘습니다. 오전 9시 30분쯤 무대 설비 등을 실은 화물차가 퀴어 문화축제 현장으로 진입하려 하자 공무원들이 몰려가 차를 막습니다. 경찰들은 공무원들을 막았습니다. 나오세요. 도로 위에 연자 연화를 왜 하시는 거예요? 소통을 막으신 거죠. 밀고 밀리는 몸싸움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타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버스는 통행을 제한해놓고 시민의 발음 묶어놓고 불법 도로 점거하는 트럭은 진입시키는 행위는 이거는 불법 도로 점거를 방조한 거죠. 대구경찰청장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자 대구경찰청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홍 시장이 대구경찰을 모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퀴어 축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의 도로 사용은 불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데 대구시가 과잉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 대집행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어떤 절차도 무시하고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우려스럽고. 당초 대구시는 행정 대집행까지 예고하며 축제를 막으려 했지만 홍 시장이 현장을 찾아 기자회견을 한 뒤 소속 공무원들은 철수했습니다. 퀴어 축제 조직위는 15년 만에 처음 겪어보는 혼란 속에서도 축제를 예정대로 진행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의 데뷔 10주년을 맞아서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가 BTS를 상징하는 색인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푹푹 찌는 폭염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한강시민공원은 이른 오전부터 보랏빛 옷을 입은 팬들과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다양한 연령과 국적의 팬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고 있는데요. 날이 어두워지면서 보랏빛 응원봉에 하나둘씩 불이 들어오고 BTS를 연호하는 목소리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대형 스크린에서 흘러나오는 BTS 노래를 따라 부르며 흥겹게 몸을 움직이고 각종 행사장을 돌며 기념사진을 찍는 등 추억 담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더위가 꺾인 오후 늦게부터는 더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서 이곳의 분위기는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BTS의 리더 RM이 행사장을 찾아 직접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잠시 뒤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쇼가 예정돼 있습니다. 팬들은 또 다른 신년을 기약했습니다. 쭉 10년, 20년, 30년 방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라해! 방탄 노년단이 될 때까지 항상 감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린 만큼 무엇보다 안전이 가장 중요할 텐데 현장 질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곳에는 경찰 추산 최대 15만 명이 모였는데요. 경찰과 주최 측은 2천여 명을 투입해 질서 관리에 나섰고요.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불꽃쇼가 끝난 후 귀가 인파가 한 번에 몰릴 수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는 인파 관리를 위해 행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인 여의 나루역은 사람이 몰릴 경우엔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고요. 여의도 중학교 등 가까운 버스 정류소 4곳의 이용도 통제됩니다. 귀가하실 분들은 마포역이나 여의도역, 색강역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운행은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밤 10시까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신림선의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36회 늘리고요. 여의도 환승센터 등을 지나는 26개 버스 노선을 집중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여의도 일대 교통통제는 계속되는데요. 특히 여의동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 앞까지 1.5km 구간은 밤 10시까지 완전히 통제됩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방탄소년단 10주년 축제에는 해외 팬들도 많이 찾아왔는데요. 몰려드는 해외 팬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유통업계도 축제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양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화점이 온통 보라로 물들었습니다. 폭포가 쏟아지는 인공정원엔 BTS 상징색인 보랏빛 조명이 켜졌고 층층이 쌓인 보라색 선물 상자도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10주년 기념 슬로건 방탄소년단은 어디에나 있다는 문구가 적힌 거울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Yes, because like so many people are celebrating, so that's why we want to come to celebrate this 10 years anniversary. So happy to see so much stuff for BTS. It's so impressive as well. 또 세계적인 팬들도 보기에도 관광하기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 6월 12일부터 행사 기간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약 2배가량 외국인 고객이 더 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본사에 대형 보랏빛 케이크를 설치해 팬들이 직접 쓴 축하 편지로 꾸밀 수 있게 하고 그간 외부인 출입이 제한됐던 정원도 개방했습니다. BTS 팬 모시기에 들썩인 건 관광업계도 마찬가지. 무대 위 화려한 색의 의상들,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 중인 BTS 공연 의상 전시입니다. 2021년 미국 그래미 어워드에서 대표곡 다이너마이트 공연 당시 BTS가 입었던 옷 7벌을 이랜드 그룹이 낙찰받아 축제 기간 공개한 겁니다. 저는 일본 사람인데 스웨덴에 살고 있어요. BTS 너무 좋아해서 여기 왔어요.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대중들에게 공개하고자 이번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정사업본부도 BTS 10년 역사를 담은 우표 150만 장을 발행하는 등 BTS 특수에 동참했습니다. 지난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BTS가 한 번 국내 콘서트를 열면 최대 1조 2,207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TS 데뷔 10주년 축제 기간 서울에 5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걸로 예상되면서 BTS 후광 효과에 대한 유통업계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심장과 대동맥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진 서울 아산병원 주석준 교수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병원 앞에서 우회전하는 트럭에 치여 숨졌습니다. 주 교수는 병원 가까이 살면서 24시간 대기하며 응급 환자들을 수술해 온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구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 아산병원 앞 교차로. 바퀴가 전부 떨어져 나가고 뼈대만 남은 자전거 한 대가 횡단보도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제 낮 1시 반쯤 이곳에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려던 자전거를 치었습니다. 차량 속도 한 20km, 30km 좀 많아요. 출퇴근 시간대만. 이 사고로 자전거를 몰던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주석준 교수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보행 신호는 빨간불이었고 트럭 기사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트럭 기사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럭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주행 중인 자전거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숨진 주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대동맥 질환 관련 수술의 권위자로 알려졌습니다. 부족한 인력 형편에도 응급수술이 잦은 분야에서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며 학계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강원도 춘천에서는 학교폭력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어 교육지원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일가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과 아내, 아들 3명과 딸 1명 등 일가족 6명을 방화 예비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고등학생 아들이 생활지도 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에 신고했지만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통지를 받자 어제 오후 범행에 나선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버지를 추가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나머지 5명은 조사 뒤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18분 만에 꺼졌지만 미처 대피하지 못한 7살 어린이가 숨지고 40대 남성 1명이 연기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구나 싶으면 역시 바다가 생각나죠.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지방에서는 임시 개장인데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조민희 기자입니다. 오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피서객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모래사장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고 바다에 풍덩 뛰어들기도 합니다. 날씨가 30도라는 걸 보고 또 부산 하면 바다가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는 오늘 그냥 새벽 5시 반까지 여기서 있을 겁니다. 집에 안 가려고요. 오늘. 집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는. 파도가 비교적 높은 송정 해수욕장은 부산의 대표적인 서핑 명소입니다. 보드 위에 올라서는 훈련부터 모래를 가르며 서핑 자세를 연습합니다. 도심에만 있다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너무 좋고요. 해변에 나와서 보니까 다른 가족분들도 이렇게 가족들이랑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희도 한번 도전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9도. 일부 내륙 지역은 31도까지 올랐습니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바다를 찾는 인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임시 개장 이후 어제까지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70만 명이, 송정 해수욕장인 26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다음 달 부산 지역 7개 해수욕장이 모두 문을 열면 더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해 880만 명이 찾은 해운대 해수욕장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뛰어넘어 올해 방문객 1,000만 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여행지인 제주도는 환경 오염도 줄이고 교통 혼잡도 해결하려고 렌터카 숫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성수기를 틈타서 다른 지역의 렌터카를 몰래 들여와 빌려주는 불법 영업이 기승이라고 하는데요.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한단마을. 주차장은 관광객들이 타고 온 렌터카들이 가득합니다. 단속 장비로 렌터카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차량 번호와 차종, 업체명이 바로 확인되는 차량과 달리 아무런 정보가 뜨지 않는 차량이 나옵니다. 확인해보니 제주가 아닌 전라남도 해남에 등록된 차로 불법 영업 렌터카입니다. 렌터카는 시도지사의 인가 없이 마음대로 운행 지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곳 주차장에 서 있는 렌터카 7대 가운데 한 대꼴로 다른 지역에 등록된 차량으로 확인됐습니다. 렌터카 수요가 급증하는 성수기엔 하루 20여 대꼴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불법 영업 렌터카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한달 4월 달에 부모님들 모시고 왔을 때 했던 렌터카여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조금 제주도는 환경오염과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렌터카 수를 2만 8천여 대로 제한하고 있는데 불법 영업 렌터카가 늘어나면 관광객도 제주도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 업체의 매출 피해와 그다음에 도민들의 불법 주차 및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한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성수기에는 렌터카 수요가 워낙 많아 업체들이 과징금을 내면서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영업 정지나 취소 등의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78명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명도 채 낳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저출생과 인구의 감소는 결국 기업의 미래 생존과도 연결되죠. 그렇다 보니 의료비 혜택뿐 아니라 애를 셋 낳으면 승진시켜준다는 회사까지 나왔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따가 저녁에 보자. 김연석 씨는 올해 3월부터 회사 1층에 있는 어린이집에 3살 된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일찍 출근하느라 늘 자는 아이의 모습만 봐야 했습니다. 사내 어린이집이 생긴 뒤로는 출퇴근길에 아들과 추억을 쌓습니다. 아이가 자동차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면은 이제 신호등 앞에 설 때마다 그렇지, 빠방이 저건 뭐야, 뭐 트럭이야, 버스야, 이제 그러면서 오는데 그때가 제일 좀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1살도 안 된 영아도 받고 있어 육아휴직을 길게 쓰지 않아도 되고 밤 10시까지 운영해 야근할 때 하원 시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건설관리 업체인 한미글로벌은 이번 달부터 셋째를 낳으면 특진을 시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능력이 된다면, 여건이 된다면 한번 나도 한번 도전해봤던 분도 있고. 결혼하지 못한 직원에게는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줍니다. 난임 시술은 무제한으로 지원하고 미혼 부모의 자녀나 입양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가족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저출생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에 섭니다. 인구 절벽이 오게 되면 노동 인구와 소비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장 기업에게는 가장 큰 치명타가 올 겁니다. 맞벌이 부부인 차지의 송리원 씨는 아이 기르기 좋은 환경의 기업을 찾았고 남편도 이직을 한 뒤 내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직장에서 많이 이제 관심도 가져주고 여러 가지 근무 시간도 많이 배려를 해주고 그리고 뭐 의료비 이런 것도 지원을 많이 해주면서 4명도 한번 길러볼 수 있겠다는 그 자신감에. 다만 이런 환경은 대기업과 건실한 중견기업, 공공기관 정도에 그쳐 출산과 관련한 복지 불균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65%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에선 14%, 4명 이하에선 5% 미만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보살펴야 하는 돌봄 청소년들. 영국에서는 영 케어러 법이라고 해서 18세 미만의 돌봄 청소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우리 정부도 최근 관련 지원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들여다봤더니 정작 도움이 더 절실한 13살 미만의 어린이들은 오히려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조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살 소연이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더 바쁩니다. 4년 전부터 루게릭병으로 종일 누워만 있는 아빠를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손으로 가르치면 아빠가 눈을 깜빡하면 그 글자를 말하는. 숨쉬기 힘드니 다리를 세워달라는 아빠. 아빠를 보살피던 87살 할머니마저 허리를 다쳐 돌볼 사람이 한 명 더 늘었습니다. 키는 120cm, 또래보다 한참 작습니다. 4학년인데 이제 주변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촬영을 하는 동안에도 소연이의 신경은 온통 아빠에게 쏠려 있습니다. 아빠가 침상에 올라가기 전에 그럴 때는 100% 아이들 손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할머니, 남동생과 함께 사는 민정이 집안일 대부분을 맡아서 하고 눈 어두운 할머니를 위해 미리 약을 챙겨놓습니다. 혈압약, 치매약, 당뇨약, 뼈 같은 것도 안 좋으시니까 뼈약. 손발이 퉁퉁 부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도 할머니는 큰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못 나오면 갔다가 내가 집에 못 돌아오면 니들은 어떡하니. 장애나 질병 있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 일명 영케어러. 22살 청년이 생활고 때문에 병든 아버지를 숨지게 한 2년 전 간병살인 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잇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인 소연이와 중학교 1학년생인 민정이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영케어러를 만 13세 이상 34세 이하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실태조사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럼 지원 대상으로도 다 배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한 어린이 후원단체의 자체 조사 결과 가족 돌봄 아동 청소년 4명 중 1명이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외부 도움을 받을 방법도 모르는 데다 힘든 상황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며 우울감에 빠지기까지 합니다. 주변에 어른이 많이 없어서 미안하고 장간호를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가지고 또 미안하고. 영케어러법을 9년 전부터 시행한 영국은 18세 미만을 모두 지원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도 가족 돌봄 청년 지원책이 발표됐지만 13세 미만은 여전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어제 낮에 발생한 경의선 전기 공급 장애 사고와 관련해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의선 가좌역에서 신촌역 구간 연희터널 인근의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외부 물체와 접촉해 단선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다른 원인을 배제할 수 없어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장애 복구까지 4시간 넘게 걸리면서 열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틀 전 인양된 북한의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의 잔해가 국방과학연구소로 오늘 이송됐습니다. 군에 따르면 인양된 발사체 잔해물과 고리 모양 부품은 오늘 오전 평택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 이송됐습니다.
한미 당국은 이송된 잔해들에 대한 공동 기술 정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사체 2단의 일부로 추정되는 잔해 내부에 엔진은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군은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말에도 일본의 오염수 방류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은 인천 부평역 광장에 모여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한 오늘 집회에서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처리되고 음용수 기준에 맞다면 마실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면서 오염수를 막고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국민 스스로가 나설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집회에 탈을 쓰고 정치 선동, 빅쇼를 개최했다며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유령과의 싸움을 당장 그만두라고 촉구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축구대표팀의 어제 페루전 패배는 손흥민과 김민재 등 공수 핵심들의 빈자리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번뜩이는 재능을 보여줬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혼자선 이길 수 없다며 애정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손흥민과 김민재 그리고 김양권, 공수 3인방의 공백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시험대에 올랐지만 개인 기량과 조직력 모두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선배들을 제치고 첫 선발 출전한 오현규도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 가운데 이강인이 홀로 빛났습니다. 특유의 드리블과 탈압박 능력은 물론 과감한 슈팅으로 상대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후반엔 날카로운 크로스로 공격을 이끌었고 위협적인 헤딩슛을 선보이기도 했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것보다 팀의 승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축구는 승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기지 못해 매우 아쉬운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 패배에도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힌 이강인에게 클린스만 감독은 애정어린 충고를 건넸습니다. His way of playing it is exciting. Now for Kangin is a really important learning curve. A learning curve when to dribble and when to just with one touch passing. But obviously he cannot win it by himself then. 한편 인종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박용우와 정승현의 출전에 대해서도 클린스만 감독은 소신 있는 대답과 함께 사흘 뒤 엘살바도르전을 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It was an automatic position change. We all make mistakes, and I keep making mistakes. The coaches or the people that are next to them, I'm growing as a person, but also I'm growing as a player.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축구대표팀은 오늘 오픈 트레이닝 행사를 가졌는데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던 손흥민 선수가 팬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선사했습니다. 송기성 기자입니다. 대표팀 벤치가 너무나도 낯설었던 손흥민. 그래도 후배들을 하나하나 격려하며 졌지만 분명 소득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선수들한테 또 새로운 선수들한테 기회를 줬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다음 경기에는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회복 훈련에서는 생각이 많아 보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과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고 전력 질주를 할 땐 부상 부위도 매만졌습니다. 하지만 팬들을 위해서는 모든 걸 버렸습니다. 득점 훈련부터 달랐습니다. 화려한 개인기로 멋진 골을 터뜨리고 유쾌한 세리머니로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빨리 저거 엑스트라 타임 비울 때 딱 들어가면 되겠다. 팬 사인회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했습니다. 뭐라고요? 팬들의 모든 요청에 다 응해주고 질투 섞인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저는 자리가 없네요. 벌써 갑니다. 그리고 친필 사인을 담은 경품 추첨에서는 번호표를 뽑는 듯 하다가 재치 있는 손아트를 꺼내는 등 30도 넘는 불볕 더위에 경기장을 찾은 팬들의 응원에 진심으로 보답했습니다. 자신의 실착 축구화는 물론 타올과 트레이닝복까지 모두 내놨습니다. 이런 손흥민에게 팬들은 건강부터 챙겼습니다. 부상 때문에 못 뛰시는 걸로 알고 있어서 팬 입장에서는 그게 훨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전혀 아쉽지 않고 좀 쉬셨으면 좋겠고요.
페루전 결과가 누구보다 아쉬웠을 손흥민. 사흘 뒤 엘살바도르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팬들 앞에 나설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기성입니다. 네, 서울은 밤이 되면서 뜨거운 열기가 빠르게 식고 바람도 제법 선선합니다. 반면 포항 등 일부 지역의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밤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 첫 폭염특보 속 여주시 금사면의 기온이 35.8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요. 경주 35도, 청주도 33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서울도 30.2도로 한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특히 오늘 밤 사이에도 열기가 식지 못하는 강원 동해안 지역은 올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일 낮 동안에는 오늘보다 더 뜨거워져서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32도까지 치솟겠고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온은 다음 주 화요일 충청 이남 지방을 시작으로 절기 하지인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꼬리를 내릴 텐데요. 기상청은 올해 장마 전선이 예년보다 늦게 북상하기 때문에 이번 비가 장마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불볕더위가 기승인 가운데 제주로만 비가 조금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국이 20도 안팎, 강릉은 열대야 기준에 버금가는 2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서울 32도, 대구는 34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낮 최고 기온도 34도까지 치솟아 이번 고온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6월 17일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칩니다. 불볕더위에는 물을 충분히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